안녕하세요. 다이브나우 코리아 샘강사입니다. 오늘은 스쿠버 다이빙 장비 선택 가이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리발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다이빙 패턴과 스타일에 따라 적합한 오리발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브랜드의 핀을 추천도 드릴 예정이오니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사실 스쿠버 다이빙 장비는 다이빙을 하려는 상황에 맞는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금전적인 여유가 있다면 상황에 맞는 장비를 보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장비를 구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본인의 다이빙 패턴과 스타일에 맞는 장비를 선택해야 추후 이중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오리발 선택 가이드 영상을 시작으로 앞으로 소개해드릴 장비 선택 가이드 영상들을 통해 나에게 맞는 장비를 선택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들부터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리뷰하여 구매 전에 참고하실 수 있는 영상도 준비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다소 주관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미리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이빙 패턴과 스타일에 따라 어떤 종류의 핀이 나에게 맞는지, 그리고 그 밖에 고려해야 할 부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디에서 주로 다이빙을 하는지가 오리발 선택의 기준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 아직 다이빙 경험이 많지 않아서 내가 주로 다이빙을 할 지역이 국내가 될지 해외가 될지 잘 모르겠다면 당분간 패턴이 잡힐 때까지는 렌탈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국내에서 주로 다이빙을 하시거나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오픈힐 형태의 오리발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픈힐 형태의 오리발은 발에 넣을 수 있는 풋포켓과 스트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스트랩을 조여서 착용하기 때문에 발목 보호를 위해 부츠를 신고 착용해야 합니다. 국내 바다는 해외의 열대 바다보다 비교적 수온이 낮기 때문에 체온 보호를 위해 다소 두꺼운 5mm 이상의 부츠를 신고 다이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꺼운 부츠를 신고도 발이 풋포켓에 들어갈 수 있는 오픈 힐형 오리발이 적절합니다. 스트랩을 조이는 방식에는 버클 형식과 스프링 형식이 있는데 버클 형식은 보통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오래 사용하거나 단단한 곳에 부딪히면 망가지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스프링 형태는 버클형보다 비용이 조금 비싸긴 하지만 간편하게 당겨서 신고 벗으면 되기 때문에 준비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어서 가급적 스프링 형태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픈힐 형태의 핀을 구매하시려면 반드시 부츠를 구매하셔야 하는데요. 부츠는 발을 덮는 부분의 두께 외에도 발바닥 두께와 앞 뒤꿈치를 보호하기 위한 가드의 두께 등 제조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보통 구매하려는 핀의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해외 열대바다에서 주로 다이빙을 하시거나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신발처럼 발 전체를 감싸주는 형태인 풀풋형 오리발을 추천드립니다. 열대바다에서의 다이빙은 차가운 물에서 다이빙을 할 때보다 입는 슈트 및 부츠가 얇아지는 등 전체적으로 장비가 간결해집니다. 풀풋형 오리발은 별도의 스트랩 장치 없이 신발처럼 신는 형태이기 때문에 오리발 자체가 간결하고 맨발 또는 발목까지 오는 얇은 부츠나 네오프렌 삭스를 신고 착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군더더기 없이 간결합니다. 여담이지만 간혹 아주 더운 바다에서 슈트 없이 래시가드와 보드숍만으로 다이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발목 위로 올라오는 롱부츠를 착용하면 패션 테러리스트가 될 수도 있어 심미적인 부분을 중요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유로 풀풋형을 선호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풀풋형을 사용하시더라도 맨발보다는 3mm 숏부츠 또는 네오프렌 삭스를 착용하고 사이즈를 선택하여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해외에서의 다이빙을 하더라도 비치 다이빙의 경우 입수 포인트까지 핀을 벗고 걸어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이판 라우라우 비치 포인트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 포인트는 바닥이 모래가 아닌 돌들로 되어 있고 간혹 조개 껍데기 같이 발이 베일 수 있는 것들이 붙어 있어서 맨발로 걸어가기는 매우 힘들고 위험합니다. 거의 불가능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보트 위에서도 부츠를 착용하면 불의의 사고로부터 발을 보호할 수 있으니 풀풋형에도 부츠나 삭스를 착용하시는 것을 강추드립니다. 다만 부츠나 삭스를 착용하면 맨발로 착용하는 사이즈보다 한 사이즈 큰 것을 선택해야 하오니 구매 시 이 부분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핀의 씻는 형태를 선택하셨다면 이제 블레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이드는 일반적으로 넓고 길수록 추진력이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추진력은 물을 밀어내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에 닿는 면적이 넓을수록 추진력이 좋아집니다. 블레이드가 긴 핀은 프로그킥을 찰 때 핀 끝이 휘어질 가능성이 있어 상하로 차는 플러터킥에 더 적합하고 반대로 블레이드가 넓은 형태의 핀은 플러터킥을 찰 때 핀끼리 부딪히는 경우가 생겨 프로그킥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핀보다는 더 단단한 핀일수록 물을 더 세게 밀어낼 수 있어 추진력이 좋아집니다.
같은 종류의 핀이라도 핀의 색상에 따라 강도가 다른 경우가 있으니 높은 추진력을 원하시면 단단한 강도의 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추진력이 높은 핀을 신는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많은 양의 물을 밀어내거나 세게 밀어내려면 큰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리와 발목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리와 발목 힘이 좋으시고 조류를 즐기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일반적인 강도의 길이와 핀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주로 다이빙을 하시고 드라이 슈트가 있으신 분들이 핀 구매를 고민 중이시라면, 드라이 슈트는 부츠가 일반 웹 부츠와는 달리 굉장히 크기 때문에 풋 포켓이 보통 일반 웹 부츠를 신을 때보다 한 사이즈 정도 커야 합니다. 별도로 드라이 슈트에만 사용할 핀을 구매하여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드라이 슈트는 특성상 부츠에도 공기가 들어가 부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핀보다는 조금 무거운 핀을 사용하시는 게 부츠 쪽의 부력을 상쇄해 줄 수 있어 유영하는 자세를 취하기 더 편안합니다. 만약 하나의 핀으로 해외와 국내를 모두 커버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힐 형태는 둘 다 사용이 가능하지만 풀풋형 형태는 국내에서 사용하기 다소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오픈힐 형태의 오리발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은 모든 장비를 고를 때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바로 무게입니다. 국내에서 자동차로 갈 수 있는 곳만 다니신다면 큰 불편은 없으실 수 있으나 해외나 제주도 등 비행기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화물 무게가 항상 고민거리가 됩니다. 저가 항공은 보통 무료 수화물이 15kg 한 개로 제한되기 때문에 무게가 초과되면 저가 항공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다이빙을 자주 다니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장비를 경량화하시는 것이 추후 짐을 쌀 때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경량 제품은 가격이 비싸거나 내구성이 안 좋은 경우가 있어 잘 알려지고 후기가 좋은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핀을 구매하기 전에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해외도 다니지만 국내에서도 다이빙을 할 예정이니까 풀풋형보다는 오픈힐 형태의 핀과 5mm 부츠를 사면 될 것 같고, 프로그킥보다는 플러터킥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좌우로 너무 넓은 핀은 피하면 되겠구나, 이제 아마 이 정도의 감을 잡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저런 핀을 어떻게 찾을지 막막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똑같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대표적인 핀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잘 알려져 있고 사용자가 많아서 후기가 많고 그래서 장단점이 드러나 있는 제품들을 구매하시는 게 실패할 확률이 낮기 때문에 남들과 다른 유니크한 제품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잘 알려져 있고 사용자가 많은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개하기 전에 먼저 제가 사용해보거나 알고 있는 핀들을 소개시켜 드리기 때문에 제품이 다소 한정적일 수 있는 부분과 특정 핀에 대한 선호도가 있다면 이 부분은 지극히 제 주관적인 선호도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오니 선택의 일부분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픈 힐형 핀입니다. 스쿠바 프로 제트핀 OMS의 슬립 스트림, 다이브라이트 XT 핀, 마레스 콰트로 플러스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스쿠바 프로 제트핀은 추진력이 좋지만 무게가 다소 무겁습니다. 플러터킥보다는 프로그킥에 적합한 블레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트핀을 드라이 슈트를 착용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OMS 슬림 스트리핀은 제트핀의 형태이지만 무게를 줄여 제트핀보다 가벼운 제품입니다. 제가 사용해보지는 않았지만 제트핀의 추진력을 원하지만 발목이 약하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이브라이트사의 XT핀입니다. 이 핀은 생고무가 아닌 모노플랜 합성 수지라는 재질로 만들어져 있고 노력 대비 추진력이 뛰어난 핀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플러터킥과 프로그킥 모두 적합하고 무게가 적당한 편이라 많은 다이버들이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레스사의 콰트로 플러스 핀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핀인데요. 말씀드린 제품 중 무게가 가장 가벼우며 덕분에 하체가 가라앉는 스타일의 다이버라면 트림 자세를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블레이드가 다소 유연한 편이라 추진력이 약하다는 평이 있는데 제가 사용해보니 제트핀과 같이 추진력이 많이 좋은 핀에 대해서 덜할 뿐이지 대부분의 다이버 사이트에서 사용하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풀풋형 핀입니다. 풀풋형 핀은 거의 국내 시장을 거래사가 독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만큼 잘 만들었고 성능이 좋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른 회사의 풀풋형 핀은 사용해보지 못한 관계로 거래사의 제품군을 종류별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거래사의 풀풋형 핀으로는 뮤핀, 슈퍼뮤핀, 와프핀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레이드의 크기와 길이가 뮤, 슈퍼뮤, 와프핀 순으로 커지는데요. 같은 순서로 추진력도 높아지지만 컨트롤하기도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세 가지 핀 모두 플러터 및 프로그킥을 차는데 무리가 없으며 생고무로 되어 있어 다소 무게가 있는 편입니다. 체구가 아주 작고 발목이 약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중간급 모델인 슈퍼뮤 모델을 추천드리며
발목 힘이 좋고 추진력에 좀 더 중점을 두시는 분들은 와프 핀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사의 핀들은 모두 거래에서 나온 쇼미 부츠를 신고 착용이 가능하오니 해외 바다라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3mm 부츠를 신고 착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오리발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과 추천드리는 오리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스쿠버 다이빙을 꾸준히 하시게 된다면 미래에는 아마 한 개가 아닌 여러 종류의 핀들을 소유한 본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너무 많은 고민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라며 현재 주력하려는 상황에 맞는 핀을 먼저 구매하여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 많이 망설여지신다면 당분간 렌탈을 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인들의 핀을 빌려서 착용해 보신 후 결정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과 응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오니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 역시 스크롤을 쭉 아래까지 내리면 나오는 창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가능한 빨리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